그러면 마싱루이가 떨어졌죠. 후계자로 누가 들어갔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샤오장이라는 인물, 아까 통전부 사람이잖아. 통전부가 어떤 곳인지는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죠, 그죠? 그럼 천샤오장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천샤오장이라는 사람은 1962년 6월생이고浙江省 출신이에요. 절강성. 그 다음에 1980년에서 84년 무한수리전력대학교 전기자동화 전공 졸업. 2025년 7월 1일부터 신장 위구르 자치구 당서기 1장 들어간 거야. 주요 경력이 옛날에 기자도 했었고요. 중국 수력 전력보, 그 다음에 중국 수리보 등 편집장, 사장으로 승진을 했었고, 그 다음에 수리 및 수자원 관리 시스템. 1998년 이후 수리부, 水利部라고 있어. 수리부 전속 기구에서 연속 승진하며 황허 수리委员会, 황허 수리위원회 주임 겸 당서기 역임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감시 감찰 라인 진입한 게 2015년이에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중앙지회 선전부장, 그 다음에 랴오닝성 지회 서기. 그러니까 다들 이제 간부급으로 이제 승진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올라온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제 민족 통전 라인의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장관에서 중앙통전부 부부장을 겸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력은 이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이미지고 어떤 사람이냐? 중국에서는 이제 분석하기를, 얘는 청소, 정화 전담관이에요. 그리고 얘는 그러니까 문제 처리 전문가야. 문제 처리 전문가. 옛날에 감찰 라인에 있을 때 대형 스캔들 처리 경험도 있고요. 랴오닝성의 뇌물선거 관련 이것도 처리했었고, 그 다음에 통전부에서도 민족 정책의 사고 대응 담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력 자체가 문제 발생 지역에서 문제 해결자 역할을 맡아왔어요. 그러니까 일을 겁나게 잘해. 파벌적으로도 보면 얘가 후진타오 라인이냐, 누구 라인이냐 이것도 아니야. 옛날에는 그 전에 왕치산 라인에서도 일을 했어요. 반부패 핵심 라인이었죠. 거기서 고위 감찰 역할을 수행을 했고, 그 후에는 후진타오 라인이었어요. 후진타오 라인에서 물리계 인맥과 연결되어 조직적 신뢰를 확보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했었고, 특정 파벌을 대표하지 않는 사람이고, 어떤 파벌이든 좋아하는 그런 인재야. 그러니까 어떤 파벌이든 쟤는 여기서 앉혀놓으면 제가 일을 해. 제가 이런 일을 잘해.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도 우리가 얘 좀 데려다 쓸게. 얘는 일 잘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파벌적 이런 데 속해 있지 않고 완전 일 잘하는 중립적인 그런 포지션이에요. 그러면서 중국의 그런 전통 공산당 시스템 유지자라고도 불립니다. 전통적인. 그러니까 그게 뭐냐? 전통적인 게 뭐냐? 중국은 집단체제 관리 시스템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시진핑처럼 독재 체제가 아니라 집단 지도 체제로 들어갔을 때는 거기도 이제 여러 파벌이 있으니까 서로 견제하면서 합의 보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결정권을 내렸던 게 그게 집단 지도 체제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시진핑의 라인을 끄집어 내려버리고 그 신장이라는 중요한 지역에 이런 사람을 앉혔다라는 거는, 이것도 중국은 다시 집단 지도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증거 중에 한 개로 볼 수 있는 거죠. 더 크게 말하면 이게 중국의 새로운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 지금 그냥 딱 그거야. 시진핑이 1인 지배 체제에서 당 체제 중심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중국도 지금 시진핑의 그 3년임 정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나 북한이나 전 세계에서 막 자력갱생을 외치면서 막 지들끼리 다 해먹겠다 이런 나라는 잘된 나라가 없어. 다 협력해가지고 다 같이 잘 되는 거지. 지들끼리 알아가지고 자력으로 뭐 하겠다, 자력 뭐 어쩌고 저쩌고 잘된 애들이 1도 없어요, 여러분. 집단 지도 체제 중심으로 복귀해도 변하는 게 없지 않을까? 많이 변하죠. 시진핑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이 많이 변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걔네들이 미쳤다고 시진핑을 밀어내고 똑같은 정책을 계속 고수할까봐 그건 아니죠. 이제 개방할 거 또 개방하고, 외국 자본 유치할 거 유치하고, 중국의 산업들 살릴 거 살리고, 그 다음에 민생 관리하고 이런 거 다 하겠지. 옛날에 후진타오 그런 시절 때처럼 경제 개방, 시장 개방. 중국에 그렇게 많은 그런 란웨이로우라고 하잖아요. 중국의 부동산 란웨이로우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더 이상 사람들이 사지 않는 유령집이 중국에 지금 몇 억 채 단위로 쌓여 있어. 그 집들을 어떡할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중국이 개방을 해가지고 외국인들한테 특별 혜택으로 그런 유령집들 사면 예를 들면 영구 소유권을 주겠다. 어차피 냅둬도 그냥 썩은 건물인데 영구 소유권 주겠다. 이러면 이런 정책을, 개방 정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장 오픈하는. 그러면 돈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럼 옛날에 자연스럽게 자금이 유입이 된다. 그리고 뭐 또 중국 가서 이제 회사를 차리거나 공장을 차리면 또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 제시해 주면서, 그럼 뭐 이제 자금이 또 중국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면, 그렇게 되면 지금 중국의 여러 가지들이 또 민생도 좀 살아날 수 있게 될 거고 뭐 여러 가지가 변할 수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건 그냥 예예요. 저희 생각인데, 저희 그냥 얕은 생각인데 아니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개혁 개방은 할 거다 이거예요. 시진핑의 완전 폐쇄적인 이런 통치보다는 개혁 개방은 할 거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좋아질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근데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중국이 만약에 이런 거를 막 다 오픈하고 뭐 이런 것도 해줄게 저런 것도 해줄게 그러다 보면 그때 만약에 코리안 패싱이 된다면 난 그게 걱정이야. 차라리 그냥 시진핑이 지금 한 4연임 5연임 더 해가지고 계속 막 독재 통치하면서 오픈 안 하고 그래야 한국적으로 떨어지는 게 많을 텐데. 자, 그리고 왜 신장이냐 이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왜 신장을 이렇게 손을 받느냐. 일단 시진핑에게 신장이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자, 신장이라는 위치가 시진핑에게 어떤 위치냐면, 어떤 곳이냐면, 자, 신장은 일단 중국 지도에서 보면 여러분들 신장이 어디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요게 대한민국이고요. 여기가 대한민국이고 여기가 이제 베이징이잖아요. 여기가 베이징이잖아. 여러분들 여기가 신장이에요. 중국의 인구는 신장, 베이징, 이쪽 초록색으로 된 이쪽에 거의 뭐 90%가 살고 있지만 신장은 이쪽입니다. 맞습니다. K님이 말한 것처럼 여기 신장이 어디냐? 여러분들 1대1로의 필수적인 곳이에요. 여기 보면 뭐 카자흐스탄, 뭐 키르기스탄, 뭐 타자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뭐 파키스탄, 1대1로에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멀게 있지만 이 지역은 단순한 소수민족 자치구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에게는 매우 복잡하고 전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신장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신장은 국가 안보의 서쪽 방패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만약 이 지역이 불안정해지면 주변 국가와의 관계도 불안해지고, 특히 방금 얘기한 1대1로의 관문이 막혀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옛날부터 이 신장이라는 곳은 굉장히 이게 여기의 소수 민족들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역사적으로 여기는 이들만의 그냥 나라였는데, 그때 이제 공산당이 이 신장 쪽으로 쳐들어가가지고 이 나라를 점령을 한 거야. 원래 얘네들은 독립된 한 나라였어요. 공산당이 이걸 침략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민족들은 계속 독립을 하려고 원했지만 중국 공산당들은 인해 전술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 거기 사람들을 빼오고 한족들을 그쪽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아예 거기를 이제 사상도 없애버리고 세뇌시켜버리고 여기는 그냥 중국의 일부분이고 너희들은 소수민족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신장은 사회 통제의 실험장이었어요. 예를 들면 얼굴 인식 CCTV, 뭐 재교육 수용소, 여러분들 저쪽 신장 쪽에 수용소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 다음에 온라인 감 시스템 같은 이런 것들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이 신장이에요. 사회 통제 시스템을 실험을 하는 데가, 제일 먼저 실험하는 데가 신장입니다. 신장에서 이런저런 테스트를 다 해봐. 이런 식으로 감시를 해볼까? 이런 식으로 세뇌 교육을 시켜볼까?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해볼까? 새로운 게 있으면 CCTV 얼굴 인식하는 거 이거 신장에다가 먼저 깔아볼까? 다 신장으로 다 먼저 실험을 해. 그러면서 이 시스템이 신장에서 통하나 보자 하면서 시험을 하고 이거 괜찮네? 이게 입증이 된다. 그럼 그 시스템을 이제 중국 전국적으로 다시 도입하고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로 신장을 굉장히 자주 언급하면서 사회 안정과 장기 평안을 강조했습니다. 즉 신장은 시진핑의 사상, 정책, 통치 절약이 가장 극단적으로 구현된 공간이자 그의 정치적 성과를 상징하는 지역이에요. 시진핑은 이쪽 북한, 한국, 일본 뭐 이쪽으로 보다는 저쪽으로 인해 가지고 중앙아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1대1로를 꿈꾸면서 이쪽을 다 먹으려 했던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게 중국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진핑한테 이 신장이라는 곳은 정말 중요한 전략적 지구였던 거죠. 그래서 이 신장의 당서기를 누가 하느냐는 그냥 단순한 지방 인사 발령 이런 게 아니라 시진핑의 체제와 철학을 누가 실현할 수 있느냐, 그게 담겨 있었던 그런 자리였어. 그런데 그런 자리에 앉혔던 마싱루이라는 사람이 잘렸다? 아까도 마싱루이의 이력을 얘기했지만 정말 엘리트 출신에다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조용히 아까 링요ren용 다른데 발령할 곳이 있다. 다른데 쓰일 곳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다른데 발령시킬 거다.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실제로 다른데 발령되게 하나보다. 뭐 또 다른데 가서 간부하겠지 뭐. 이거는 그냥 경질입니다. 조용히 경질당한 거예요. 그리고 제목에 아까 말했잖아요. 이 뉴스가 이렇게 나왔잖아. 이름도 안 적어줬어. 이게 속보로 나온 건데 신장 외월 지区党委主要负责同志라 그랬어. 이 사람 이름을 말하면 될 건데 마싱루이라고 왜 말도 못해. 근데 제목에는 그냥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주요 책임 동지가 직무 조절이 됐다. 주요 책임 동지. 제목에서 그냥 말하면 되지. 이것도 제목에서 아니 새로 가는 사람은 이렇게 이름을 적어줬어. 전샤오장이라고. 근데 마싱루이 이름은 없이 주요负责同志 주요 책임 동지. 이게 뭐야? 이런 게 중국 기사들이 숨어있는 그런 메시지예요.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이름을 언급해도 이제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 사람이 어디? 시가군이다 이거지. C 라인들은 우리가 이제 점점 이제 말도 꺼내지 말자. 조용히 없애고 시진핑 아름답게 내려오게 하자. 그래야 중국 전체적인 체면도 살고 그때까지는 시진핑 앞에 그냥 얼굴 마담 바지 사장으로 앉혀놓고 우리가 뒤에서 집권을 하자. 어떻게? 집단 지도 체제로. 이런 신호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이거 여러분. 나만 재밌어요? 여러분들 재밌지 않아? 신장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장에 또 이거 이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신장은 또 비극들도 꽤 많아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비극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상 지도를 시킬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소에 가둬놓고 어떻게 교육을 시켰으며 어떻게 세뇌 교육을 시켰으며 뭐 이런 것들 찾아보면 너무 많은데 제일 최근의 비극 중에 한 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에 제일 최근에 일어났던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순간 중에 한 개. 2022년에 11월에 중국 전국을 뒤흔들었던. 근데 이것도 나중엔 다 묻혀버렸죠. 여러분 중국에서 뭔가 이렇게 시위할 때 걔네 앞에다가 백지 한 개 들어주잖아요. 걔네들 그거 무서워합니다. 그러지 말라. 야 왜 그러냐고. 제일 최근에 있었던 비극 중에 한 개가 이게 바로 2022년 중국 11월 말에 전국을 뒤흔들었던 백지혁명, 바이즈거밍이라고 있습니다. 백지혁명 들어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몰랐을 거야. 왜냐? 걔네들이 빨리 눌러버렸거든. 진짜 막 다 제압해버리고 다 때려 부수고 막 다 눌러버렸어. 그때는 또 이제 중국이 뭐 할 때예요? 그때 완전 봉쇄할 때잖아. 완전 봉쇄할 때니까 그런 기사가 막 흘러나오지도 못하고 다 그냥 막 매몰되고 막 그런 식이었어.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거야. 백지혁명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의 촉발점이 백지혁명의 촉발점이 바로 신장 우루무치예요. 그때 그 백지혁명이 시진핑 통치의 민심 균열의 어떻게 보면 한 사건이었죠. 신장에서 먼저 시작된 거고 시진핑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그 신장이라는 곳에서 백지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게 백지혁명이 뭐냐? 사건이 2022년 11월 24일 신장 우루무치에 화재가 일어납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가지고 10명 이상이 그냥 다 죽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다 죽었냐? 왜? 그때 봉쇄 시기니까. 제로 코로나 하기 위해서 사람들 아파트 밖으로 못 나오게 했으니까. 근데 불이 났어. 근데 어떻게 됐다? 그 아파트 앞에 대문 그때 다 못 박아놨잖아. 사람들 못 나오게. 그것 때문에 그냥 못 나오고 다 죽은 거예요. 이게 정부의 정책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야.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 그거는 진짜, 그 정권은 진짜 어떻게 됐을까?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진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요. 좌우할 거 없이 미쳤냐고. 근데 중국에는 실제로 정책 때문에 아파트에 불 났는데 안 돼. 니들 나오면 코로나야. 제로 코로나가 안 돼. 이런 정책 때문에 봉쇄돼 있는 아파트에서 다 죽었어.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중국 전국의 민심들을 다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떤 일이 있어도 가만히 있던 중국인들마저도 그때 다 들고 일어났어요. 다 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SNS를 통해서 이게 막 다 이제 퍼지는데 중국은 또 그것까지 막으려고 그랬어. 아니 니들이 아무리 막아도 하늘이 가려지냐. 막 막으면서 막 그냥 딱 이거야. 만약에 봉쇄만 없었더라면 얘네들은 살 수 있었던 사람인 거야. 그냥 뭐 중국의 인민들 그리고 소수민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소수민족에 대한 또 민족차별 아니냐. 이런 것까지 막 다 불붙으면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근데 그때 이제 혁명을 하면서 시위를 나왔는데 막 나와서 막 때려 부수고 막 고함 지르고 막 화염병 던지고 이런 시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백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침묵 시위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할 자유도 사라진 세상에 대한 분노, 말도 못하게 하는 현실에 말할 자유조차 없다라는 뜻, 여기에 대한 항의. 우루무치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로 전국적으로 다 확산이 됐어요. 근데 그때 그거 다 이거 백지 혁명에 대해서 아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중국의 역사에 기록될 아주 중대한 사건 중에 한 개예요. 신장에서 터졌던 건 그거는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시진핑 체제가 만들어낸 통제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그런 경고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신장 당서기가 마싱루이였어요. 요번에 잘린. 그리고 백지 혁명 시기에 방역 완화 전환 정책을 마싱루이가 주도를 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지만 뭐 그건 잘한 거죠. 마싱루이 입장에서는 너무 봉쇄했나 보다. 민심도 달랠 겸 방역 완화 그렇게 했지만 뭐 지금은 시진핑 체제 자체가 흔들리니까 마싱루이도 뭐 잘려나가는 거지. 이게 여러분들 제일 최근에 일어난 중국에서의 제일 유명한 민족 운동이라 해야 되나? 민족 시위라 해야 되나? 아무튼 백지 혁명 이거 알고 계세요. 시위를 어떤 식으로 잡냐고? 그냥 뭐 어떻게 잡겠어. 그냥 가서 뭐 이런 거 하지 말라 하고 해산하라 하고 집에 가라 하고 종이 다 뺏어버리고 뭐 안 가면 막 때리고 뭐 그런 거지 뭐.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도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 그냥 뭐 하면 안 되니까. 중국은 그걸 용납을 못 해요. 시위가 금지입니다, 중국은. 지금 한국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시위를 마음껏 하잖아. 가끔씩 진짜 시위도 정말 다양하더라고. 뭐 정치적인 시위도 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슨 시위도 있어. 가끔씩 광화문 이렇게 걸어갈 때 있거든요. 뭐 거기 일 보다가 거기 광화문 걷기 좋으니까 걸어가다 보면 별의별 시위가 다 있어. 근데 이런 것까지 시위하나 싶을 정도의 그런 시위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민주주의 국가의 자유인 거야. 근데 중국에서는 그런 시위 안 됩니다. 맞습니다. 다들 그러잖아요. 프랑스 파리 놀러 가면 시위 조심하라고 키우키우. 근데 유럽의 그런 시위들은 좀 너무 그 시위하는 사람들이 너무 폭력적이더라. 아마 시위 한번 하면 그 거리 전체가 막 쓰레기 더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공 뭐 그 시설들 다 파괴되고 막 가로등 부러져 있고 그거 진짜 나 그런 시위는 좀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냥 까놓고 얘기하자면 무식해. 그런 시위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뭐 최근에 뭐 LA 그 시위도 그렇고. 대륙남 계몽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시위는 정말 양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님.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대한민국 이런 거 보잖아. 선진국이에요, 진짜. 이렇게 시위한 데가 별로 없어. 대한민국 진짜 이런 거 보면 선진국이야. 물론 뭐 언성이 살짝 높아질 수도 있어. 만일에 맞아. 언성은 높을 수 있어. 감정이 격해지면. 하지만 뭐 공공시설들 파손하고 막 차 부수고 막 그런 건 안 하잖아. 그런 것까지는. 그런 거 하면 진짜 안 되는 거고. 대한민국의 시위 문화는 정말 선진국의 시위 문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막 공공 질서를 파괴하고 뭐 공공 시설들을 파괴하면서 남의 재산들 자동차 밟고 뭐 이런 거는 저는 그건 불법 시위라고 봐요. 그거는 공권력이 나가서 제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위하는데 네가 뭐라고 공공시설을 네가 왜 망가뜨려? 이거 온 국민이 세금으로 만든 건데 모든 사람들이 다 혜택 받고 있는 그런 시설인데 네가 뭔데 그걸 망가뜨려? 그리고 개인 자산, 자동차, 개인 점포, 뭐 창 깨버리고 다른 점포 네가 뭔데? 그거는 무조건 공권력이 나서서 때려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A 폭동에 보니까 걔네들은 시위하면 시위하는 사람들 말고 그냥 그 시위를 좋아하는 그 신나 있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 신나가지고 막 얼굴 맞고 막 시위하고 있으면 옆에 막 사람 없는 점포 가가지고 창문 깨고 부시고 들어가가지고 안에 있는 것도 다 훔쳐가. 그게 뭐야 그게. 그리고 맞아. 미국 시위하는 거 보면 그냥 누구나 다 시위하니까 그냥 거기 나와서 그냥 시위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냥 나도 여기 물에 껴야지 신나가지고 목적이 없는 시위 진짜 있다니까. 막 누가 미국의 유튜버들이 나가서 인터뷰를 해. 영상 있어요. 한번 찾아봐봐. 애들 막 이렇게 인터뷰를 해. 왜 시위 나왔어요? 뭐 때문에 시위해요? 하니까 그냥 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나도 나왔다 이러면서 카메라 앞에서 막 이러면 어떤 애는 나와서 나 테이저건 맞았어. 컴온 막 이러면서 테이저건 맞은 거 자랑하면서 막 이러면서 와 진짜 무식해. 그러니까 시위랑 폭동은 정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 제일 기막혔던 인터뷰. 왜 시위하고 있으세요? I like this flag. 이 국기가 너무 좋대. 멕시코 국기 보면서 I like this flag. Why? 물어봤어. Why? 이러니까 color? 색깔이 마음에 든대. 나 그거 보고 진짜 와 심각하다.